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세관의 보도자료부터 일단 보시죠. 고가의 7인승 수입 SUV에 시트를 불법 장착하여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업체 적발. 네, 요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요거를 불법으로 9인승으로 속여서 들어온 거, 요걸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관에도 경찰관들이 있어요. 이 법대로 집행하시는 요 분들인데 주로 이제 밀수입, 불법 외환거래, 마약 요런 것들 주로 수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최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요거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는 겁니다. 미디어 오토 수입업체 두 곳에서 수입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게 모두 20대인데 7인승인데 편법으로 9인승으로 인증을 받아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7인승에 가짜 시트 2개 얹어서 9인승으로 속여서 인증을 받아서 들여오다가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제가 요 얘기 요거 캐딜락 9인승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좀 의문이다. 요거 일전에도 제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기 할 때 좀 문제제기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요거 시승기 올린 게 작년 7월이에요. 이후 몇몇 분들로부터 이제 제보 같은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야 하면서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아직 자꾸 약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게 조금 좀 겁이 나더라고요. 요거 문제점 지적을 하면은 요거 이제 관련된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연락도 오고 막 욕설 같은 것도 막 오고 막 고발하시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제가 처리하다 보면은 며칠 동안 일을 못 하고 어디 경찰서도 가야 되고 뭐 검찰도 가야 되고 뭐 조사받고 또 법적인 거 뭐 대응하는 거 검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영상 올리는 거 며칠 동안 좀 마비가 되고 막 그래요. 좀 이런 거 문제 제기 같은 거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좀 저희가 좀 커져야지 이런 거 좀 이렇게 힘차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튼 제가 뭐 겁이 나서 이렇게 손도 못 대고 있던 거를 서울세관에서 딱 해줬어요. 9인승이 아닌데 이 미국에서도 그냥 7인승이나 8인승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대충 시트 얹어가지고 9인승으로 속여서 인증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잘 잡았죠. 며칠 전에 저희 황준열 기자, 이 하이테크로 하던 황준열 기자가 이 시승했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7인승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7인승. 요거 뒤에 이게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데요. 여기 트렁크에다가 시트 2개를 넣어서 9인승으로 신고를 해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요게 길이가 5.8m나 되니까 공간은 충분히 나와요. 당연히 시트 2개 더 넣어서 9인승으로 만들 수 있는 차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만들죠. 9인승을 위한 혜택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인승 하면은 뭐 개볼 소비세 뭐 이것도 면제되고 부가세 환급 같은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6명 이상 여기 태우면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막 달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억지스럽게라도 9인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 때문에 이 수입 과정에서 슬쩍 바꿔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서울세관으로부터 이번에 적발당한 곳들은 다 7인승 에스컬레이드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9인승으로 속여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를 이렇게 달리는 이런 혜택들을 불법적으로 누리도록 한 거죠.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게 다 9인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부터 9인승으로 개조를 한 후에 미국에서도 9인승으로 인증을 받고 그거를 그대로 수입을 해서 합법적인 9인승 에스컬레이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7인승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이 규정에 맞춰서 시트 2개 장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조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9인승 에스컬레이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수입 과정에서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9인승으로 해가지고 한 게 이게 속인 거 요거는 잘못된 거죠.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려면은 9인승 이상의 차에 6명 이상 타고 달려야 됩니다. 9인승이라고 해도 5명 타고 달리고 그러면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6명 이상 탔는데 차가 9인승 이하면 그냥 7인승 에스컬레이드에 6명 태웠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차로 달려야 돼요. 근데 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요거 불법으로 달리는 차들 잡아내는 게 그리 쉽진 않습니다. 일단 번호판 요게 9인승, 7인승, 5인승 뭐 요런 거 구분이 따로 없어요. 11인승 이상 돼야지 승합차라서 앞자리 요 세 자리가 700번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요게 이제 800번대, 900번대거든요. 근데 9인승 이하 차는 다 100번대에서 600번대까지를 다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7인승 카니발이나 9인승 카니발이나 요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번호판으로 구분이 안 돼요. 뒤에 요 리무진이라는 딱지 붙으면은 7인승, 요거 없으면은 9인승. 요걸로밖에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버스 전용차로를 쫙 달리고 있으면은 요거 꽤 애매해지죠. 요게 7인승으로 인증을 받은 건지 9인승으로 인증을 받은 건지 요게 이제 번호판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7인승인지 9인승인지 똑같아요. 그 안에 6명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보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 차 자체가 7인승인지 9인승인지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인승이라고 해도 이게 구인승이 합법적으로 받은 구인승인지 그냥 불법으로 받은 구인승인지 이런 복잡한 얘기들도 막 있잖아요. 이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암행 순찰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는 것도 잡고 전용차로 막 위반해서 달리는 차들도 단속하고 막 이러는 분들인데 이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공부를 꽤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카니발이나 뭐 스타리아나 뭐 이런 것만 달리는 게 아니고 갤로퍼도 예전에 구인승 있었습니다. 갤로퍼 구인승 있었고 코란도 요 옛날 코란도 이거 길쭉하게 들려가지고 구인승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차에도 6명 이상 태우면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렇게 쫙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단속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니발이 9인승인지 7인승인지 구분하는 것도 연식별로 뭐 다 다르고 휠이 어떤 거는 다르게 껴져 있고 막 이런데 뭐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차에 6명 이상 탔는지 안 탔는지 이런 거는 딱 보고 이제 알아내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긴 했는데 요거 이제 외부에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버스 전용차로 단속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는 하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뭐 이런 차로 버스 전용차로 달리는데 뭐 이걸 7인승이네 9인승이네 뭐 9인승이 가짜네 진짜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띠릭띠릭. 수입 차량의 인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여기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9인승으로 속여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근데 뭐 작정하고 속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달겨드는 사람한테는 뭐 속아 넘어가는 거 뭐 어떻게 뭐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제대로 안 들여다봐가지고 속은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한테 9인승으로 인증을 해준 건데 이게 또 이게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자동차 안전연구원 여기서 이제 자동차 인증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인증을 받는 현장에서 이 규정에 맞춰서 좌석을 딱딱 설치돼 있고 서류도 잘 돼 있고 뭐 이러면은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막 인증차들이 밀려 있는데 이 차만 계속 들여다보고 막 이럴 인력도 없고 이럴 시간도 없고 현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려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그냥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시트 좌석은 가로 세로 40cm 이상의 시트에 앞좌석 등받이 뒷면 여기서부터 뒷좌석의 등받이 앞면 요게 거리가 65cm 이상이 나오면은 시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캐딜락 같은 거 이렇게 불법으로 인증받아서 들여오는 요 일당들도 다 요거에 맞춰가지고 시트를 딱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인증을 받으니까 이거 부인승 아니다라고 할 만한 이게 딱히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인증 도장 이렇게 딱 찍어주고 여튼 제가 이거를 막 여기저기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도 좀 이해가 되고 경찰청도 이해가 되고 세관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기관이 막 걸쳐 있는 거를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복잡하고 애매하고 뭐 이런 사건이라서 이걸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나중에 좀 자신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뭐 조회수도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괜히 또 얘기를 했다가 또 뭐 이것도 안 좋은 일 막 당하고 막 악플이나 생기고 막 이러면 괜히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일단 잘 정리가 안 되고 막 초점이 약간 애매해지더라고요. 이게 파면 팔수록 여기저기가 다 이해가 되면서 이거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울세관에서 잡긴 했지만 여기는 이제 세금 관련된 처리만 하는 거죠.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증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버스 전용차로 관련한 거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뭐 일단 요 세 곳이 합동으로 뭘 해가지고선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이게 명쾌하게 되는데 이거 단번에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요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여기저기 막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여러 부서 여러 기관들 걸쳐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자동차 연비 효율 뭐 요런 거 관련해서도요 환경부랑 뭐 산업통상자원부랑 국토교통부랑 막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여기도 막 걸쳐져 있죠. 뭐 기획재정부도 여기에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쭉 해나가야 될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어느 거는 뭐 국토교통부고 어느 거는 산자부고 막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공백도 생기고 혼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취재를 하다 보면은 안 좋은 거는 막 다른 부서로 자꾸 막 저희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이거 산자부에서 하는 거고 좋은 거 얘기할 때 또 막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모빌리티 청 정도가 우리나라에 좀 생겨서 이 자동차 모빌리티 차세대 자율주행 요런 거 관련한 산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제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기재부 뭐 모빌리티 요런 거를 총괄해서 이끌어가는 요런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 캐딜락 얘기를 하다가 이게 뒷부분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됐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